빵.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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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티그. 디아나의 후계자 백호수인. 티그는 영웅이다. 아니, 쟤 말고 얘. 얘는 날 때부터 영웅으로 난 놈이다. 그러지 않고서 이 불안당 놈이 이렇게까지 개가천선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게임 5분 초반에 뿌려진 떡밥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회수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 맨날 뿌리기만 할 줄 알지 이렇게 회수할 줄은 몰랐는데. 머릿속에서 굴릴 땐 정말 즐거웠는데 이렇게 말로 하려니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볼따구에 볼따구를 물고 시작한 내 볼피셜 중에 그나마 나은 주제 2가지로 말해보겠다. 티그는 백호다. 하얀 호랑이. 원본은 도교 사신 중 하나인 백호. 트리컬 수인 중에는 티그 빼곤 다른 사신수 모티브 수인이 없다. 사신수, 그 중에서도 청룡, 좌청룡 500호. 풍수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균형이 맞아야 함을 말할 때 쓰는 표현. 그럼 만약에 청룡 포지션의 캐릭터가 나오면 티그가 그 캐릭터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나? 티그 테마극장 처음 보고 났을 때는 생각이다. 근데 나오려면 용수인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게 트리컬에서 스토리적으로 되나? 되네? 용은 아니고 뱀이 나왔다. 사실 뱀도 아니고 도마뱀이긴 한데 아무튼 푸른색이죠? 이때만 해도 내가 너무 가을 입혔나 싶었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메인 스토리 시즌2는 피폐물이었다. 딱 한 가지 흐름 때문에 슈로.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다. 트라우마가 제대로 터졌는지 왔다리 갔다리 현란한 멘탈 드리블로 경계를 넘나드는 슈로의 서스페스 활극은 보는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그래서 삐뚤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근데 그걸 반년 동안 봐야 할 줄은 몰랐지. 슬슬 별 생각 없던 나도 슈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 직전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를 어떻게 해야 구체적 SB 진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슈로의 프로파일링을 했다. 그렇게 뒤져보다가 스친 생각 하나. 청룡도 아니고 뱀도 아닌 놈이 스케일은 왜 이리 크게 잡힌 거지? 용도, 뱀도 아닌 거? 이무기? 이무기.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행을 이어가는 이무기. 족자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던 슈로. 그리고 이무기의 전승 중 하나. 1000년을 수행한 이무기가 밖에서 나와 기다릴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용이라 말하면 용이 되고 뱀이라 말하면 다시 이무기가 되어 1000년을 수행한다. 슈로의 처지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영웅이 되고자 수행하기로 나서는 슈로가 세상으로부터 우루스가 재림했다는 걱정 아닌 질타를 받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 설화를 알고 나서 이 스토리를 보면 슈로의 행보는 이때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주님, 창밖에 지나다니는 요정들. 왜 다들 날 보고 우로스라며 수군대죠? 어째서 다들 나를 우로스라고 부르나요? 나는 슈로인데. 무서워요. 무서워. 슈로는 이무기처럼 다시 1000년을 수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되돌아갈 곳조차 없으니 앞만 보고 매달리게 된 것이다. 자신이 우로스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웅적 발자취를 걷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영웅 신화가 그랬듯이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종국에는 신적인 존재의 농간으로 인해 파멸로 끝나는 그런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슈로의 길을 걷고자 했던 티그가 슈로를 이기고자 악착같이 따라붙는 예전에 그 왈가닥 성격에서 슈로같이 인내할 수 있는 성격이 된 것도 균형을 위해서. 청룡이 무너지면 백호가 잡아줘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그 또한 슈로를 위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슈로는 유리도마뱀이고 청룡인 동시에 이무기다. 그래서 백호인 티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동시에 서로를 보완해준다. 이 둘의 쌍다인 복장이 그걸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한다. 우로스는 동양 공주, 티그는 서양 왕자니까 직관적이어서 좋다.
내달리는 슈로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베코 티그가 붙잡아 끄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게 지금 2주년 태양극장에서 티그가 슈로를 끝끝내 멈춰 세워주며 동시에 슈로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티그가 증명해 주었기에 서로의 존재 의의를 확립했다고 본다. 행복해라, 둘. 티그의 행실은 레전드다. 행동거지가 딱 망난이라 그런가 여러 신화의 영혼과 겹쳐보며 생각하게 됐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그냥 테마극장 이름에다가 떡하니 적어놨기 때문에 엘리아스 오디세이야. 딱 한 글자만 갈아 끼우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된다. 처음 볼 땐 제목 짓기 귀찮았나 싶었지만 지금 보면 아니다. 그냥 어떻게든 떡밥 물어달라고 게임에서 눈치 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신나게 물어뜯어보자. 티그는 오디세우스다. 트로이 목마를 성공시킨 그 영웅 말이다. 마침 또 오디세우스의 이름 어원이 화가 난 자. 티그도 맨날 성질 부리고 다닌다. 도둑질하고 다니는 것도 완전 판박이다. 너무 비약적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하기가 더 힘들었다. 몇 가지 더 살펴보자.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라는 섬의 왕이었고 대표적인 무기는 본인만 잡아당길 수 있는 활이다. 공교롭게도 티그가 처음으로 모은 보물은 애도하는 희망의 왕관이었고 그 다음으로 모은 것은 이방인의 활이다. 오디세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지지를 받고 전쟁에서 활약했다. 티그 또한 디아나의 후계자로 점찍히며 디아나의 지지를 받았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고 디아나는 항상 연륜의 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오디세우스는 말빨이 뛰어나다. 어느 정도냐면 전쟁용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물려받는 자리에서 말빨만으로 무구를 받는다. 티그 또한 몇몇의 보물들을 말빨과 꾀부림만으로 얻어냈다. 투명한 옷이니까 제작 과정을 보시면 안 돼요? 제작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부분에서 뜬금없이 똑똑한 말로 딴지 거시는 건 캐릭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겁쟁이다.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하는 왕이었으니까. 티그 또한 겁쟁이다. 언뜻 보면 용감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냥 막무가내로 질러보는 것이었을 뿐이니까. 슈로가 반송장이 됐을 때는 처음으로 무서워서 펑펑 울기까지 했다. 나는 슈로를 지켜줄 수 없어. 슈로는 나쁜 녀석이 아니야. 우로스인지 뭔지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보면 뭔가 그럴싸하다 싶으면서도 비약적이다 싶다. 당연히 이것들만으로는 티그가 오디세우스라고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지 확정짓진 못했다.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이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의 행적과 너무 닮아 있었다. 엘리아스 오디세이아부터 2주년 테마극장까지의 부분이 티그가 하나의 소사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티그는 엘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 엘리아스의 주인이 되겠다며 깝친다. 나는 엘리아스의 주인이다. 나는 엘리아스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엘리아스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루스의 대사들 중 하나. 내가 세상의 지배자다. 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티그는 포기했다.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슈로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게 결정적이다. 티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영웅들 중에서 이름이 난 편인 이유. 인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웅들은 말년에 신의를 얻거나 아니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렇지 않았다. 전쟁으로 10년, 집으로 돌아가는 길 10년. 그 시간이 오디세우스를 내적으로 성장시켰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일념하에 겁쟁이지만 때로는 용감하게, 비겁하지만 때로는 정당하게, 어리석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갔다. 그 긴 여정 끝에 오디세우스는 영웅이 됐다. 여정을 떠날 때만 해도 붙잡힌 병역 기피자였던 그는 여정에서 돌아왔을 땐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티그 또한 슈로를 구한다는 일념하에 겁쟁이 같은 마음을 고쳐먹고 예전이라면 하지 못했을 봉착된 위기에 진정으로 맞설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줬다. 친구를 구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 둘이 진짜 영웅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공통적인 이유. 영웅이 되고자 마음먹은 게 아니다. 믿고자 하는 길을 걸었고 그 길 끝에 세상이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다.
판단하지 않아. 그냥 노력할 뿐이야. 그냥 노력할 뿐이야. 티그는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대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됐기에 영웅의 자격이 충분했다. 그렇게 티그는 디아나의 인정을 받았고 슈로는 티그에게 증명받았으며 디아나는 슈로에게 구원을 얻었다. 사람은 본인의 컴플렉스를 반영해서 욕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바보, 겁쟁이, 바보, 겁쟁이. 티그가 입에 붙이고 살던 말이다. 티그는 엘리아스 제1의 겁쟁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주가 나눠준 용기를 더 값지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알게 된 티그는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빌려줄 것이다. 그게 슈로가 가르쳐준 길이었고 티그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말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와 현명한 아들과 함께. 티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이 세색에 있던 오랫동안 쌓인 난제가 모두 풀렸다는 것이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지. 이 셋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와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스토리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일 것 같다. 모두 이 3인방의 행복을 빌어주자. 끝. 검은 한 자루면 충분해. 나는 티그! 내가 왔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